여러분들은 혹시 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연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나 기업과 기업의 비교를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근무 지역이 어디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 따른 연봉 차이는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나 연봉 얼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원천징수에 찍힌 최종 금액을 연봉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자산 상승 금액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하게 되죠. 뭐 사회초년생은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를 구하겠죠.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회사 근처에 집을 구매해요. 지하철이 있다면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집을 사거나 하겠죠. 그쵸? 그럼 모든 직장인은 회사의 근무지 기준으로 우리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산 상승 금액도 연봉에도 넣어줘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의 대기업 제조업이 서울 중심권에 있지 않고 대부분 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데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뭐 4년제 기준으로 대기업을 갔다고 하면 지방으로 보통 갑니다. 특히 뭐 천안이나 청주, 뭐 평택 이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보통 서울의 중심부가 많겠죠. 뭐 강남이나 여의도나 뭐 요즘은 성수에 되게 많죠. 그렇죠? 이 둘은 연봉 차이가 최저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최저로. 공대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 만나면 제조업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자기가 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로 뭐 어떤 비용 같은 거를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조업 다니는 애들이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2010년도에 A가 졸업을 하고 발령을 천안으로 받고 B가 발령을 뭐 강남 쪽으로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A는 천안에 집을 사고 B는 강남은 어려우니까 서울의 중심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A와 B는 나이가 비슷해서 비슷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뭐 한 3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불당 아이파크 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하네요. B도 3억으로 살 수 있는 금호 두산 아파트 3억 1천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둘 다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A의 자산은 4억 6,800만 원이고 B는 8억 8천이 되었어요. 약 4억 1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4년 동안 A가 회사로부터 4억 1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A의 연봉이 약 3천에서 3,500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은 덜 받고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게 지방의 연봉 높은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더 연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또 지방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연봉이 평균보다 높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더 자동차도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이 있어서 차도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쵸? 이러면 더 연봉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게 2010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금부터는 이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지방은 아직 땅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는 건축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합쳐져서 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땅이 지금 지방에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수도권이나 서울은 지금 땅이 없어서 재건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취업을 서울이나 수도권이 좋겠네요.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역이용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은 거주 비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자산은 수도권, 서울에 사놓고 지방에서는 전월세를 거주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게 또 좋은 점이 수도권에서는 20평대 살아야 될 돈으로 지방에서는 30평대를 살아도 거주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그럼 위와 같은 자산 격차에 의한 연봉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타 지역의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수도권이나 서울 특히. 근데 오히려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지역만 보는 경향이 크단 말이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집값의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가도 높아서 이자 내고 하면 저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산 공부도 해야겠지만 순서가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부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 저축 비중을 높이고 또 자산을 쌓는 거예요. 아니면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던지. 수도권은 점심값이 10,000원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10,000원, 12,000원, 직장인은 점심값 맥스예요. 금리도 높아져서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자도 엄청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부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뒤로 자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새 진짜 이런 부업하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 저도 인스타그램 6개월 정도 키우고 나니까 그 계정에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회사에서 100만원 올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에 반해 밖에서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숨어있는 연봉, 즉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내 연봉의 정확한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전략은 지방에 있으시다면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자산과 거주를 분리해라.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현금 흐름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제가 했던 인스타나 틱톡이든 뭐든 해서 월 현금 흐름을 높인 뒤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산을 쌓아 나가라.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